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가 들리시면은 잘 들린다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 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들어오실 때는 모두 음소거를 하고 제가 물론 강제로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음소거를 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음소거는 되도록 끄고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하나 이제 카페에서라도 좀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소리가 되게 많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듣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 음소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들어와서는 비디오를 좀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계속 촬영 이야기하고 할 때 얼굴이 안 보이면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굳이 이렇게 아주 잘 보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선생님이 듣고 계시구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비디오를 좀 켜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음소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건가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또 역시 설정을 해놨는데 키보드 쓰시는 분들은 스페이스바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워키토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워키토키처럼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마이크가 되고 떼면은 소리가 꺼집니다. 그래서 그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전방에 3초간 괴성을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거 시켜.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직 못하신 분들, 놓쳤어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뛰면 괴성은 꺼집니다. 어렵습니다. 개성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 내가 어디에 있어요? 거창에 있어요? 안산에 있어요? 제주에 있어요? 여러분의 계신 지역의 이름을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창. 입니다. 더. 서울. 있어요. 좋습니다. 네. 강원가나? 네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오셨군요. 네. 헐. 네. 조은설 선생님, 네.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신지. 맞나요? 네. 크리넥스를 보여주시죠. 나 이걸로 할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바를 띄면은 소리가 꺼져요. 그래서 워키토키처럼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야기할 때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띄면은 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일방적인 소통을 계속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채팅창, 백 채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대화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채팅창에다가 한번 다 같이 저희 출첵해가지고 여러분의 도시 이름 그리고 출첵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천안에 지금 있거든요. 천안 출첵, 전남 출첵. 오, 좋습니다. 성남, 서울, 안양, 수원, 영덕, 강릉, 강원, 화성, 강원. 네, 안산, 창녕, 서울, 전남, 청주, 전남이 많으시네요. 전북, 서울, 전남, 안동, 거창, 와, 경남, 대구, 이천, 경기도 이천이죠. 네, 경남, 강원도 많으시고요. 원주. 네, 좋습니다. 강원과 원주는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군요. 강원, 원주.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백 채널로 채팅창을 활용을 할 거예요. 네. 제주는 없나요? 제주? 경산은 네, 경산도 있으시고 강원 꽤 많으시고요. 네, 울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팅창에다가 저희가 이야기를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고개 끄덕, 엄지, 좋아요 있는데 이게 이야기로 목소리로 뭐 좋아요 알아들었어요 하기가 사실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되도록이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공감한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교실에서는 얼굴 표정으로 바로 읽히는데 화면에서는 그게 잘 안 읽혀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여러분이 학생들과 이야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끄덕끄덕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은 1시간 내내 그걸 끄덕끄덕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피드백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끄덕끄덕 이해됐다라고 하면은 엄지척. 네. 지금까지 강의 내용 크게 어려움 없이 따라오고 있다 하시면 엄지척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김지영 선생님은 얼굴은 안 보이고 엄지만 나왔어요. 네,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아요. 엄지척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피드백을 활발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자, 보시면은 손을 드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신수경 선생님이 손을 지금 계속 들고 있는 상태인데 뭐냐면 버튼을 누르시면은 질문을 저한테 조용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참 강의하는 중에 선생님 그러고 질문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손들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살포시. 좋습니다. 신수경 선생님 손 내리셨고, 석진손 선생님 손 드는 거 진짜 손 드는 거 아니고요. 손 드는 거 아니고 버튼이 따로 있어요. 손들기라는 아이콘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은 아이콘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책도 저기 있었잖아요. 네,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슬기 선생님, 하태호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손들기를 해주시면은 제 채팅창, 참가자 창에 선생님 누가 질문했는지가 쭉 올라와요. 네, 그거 보고서는 제가 손 내리기를 눌러드리면은 다시 이제 자동으로 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생들 100명, 뭐 250명 할지라도 손들기를 이용해가지고 부드럽게 소통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네, 다들 끄덕끄덕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상당히 피드백이 좋은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태 수준을 조금 아니 그냥 먹고 봐드리기 때문에 끄덕끄덕 하라는 얘기 아이가. 간단한 설문조사를 좀 진행할 켰어. 거예요. 켰어. 나 있는데. 누구시죠? 이게 바로 줌바밍이에요. 줌바밍. 강의 중에 이렇게 하면 줌바밍이 됩니다. 제가 음소거 다시 했습니다. 자, 제가 설문조사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줌과 오늘의 주제인 구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설문을 쐈어요. 그거 보시고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저한테 이런 화면으로 보여요. 지금 공유 화면 보시면은 처리 중 나오고 있죠? 13%, 15%막 퍼센티지가 올라가죠. 저한테 보이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을 눌러주시면은 실시간으로 그래프가 집계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전조사, 뭐 오늘의 기대 내용,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굳이 이걸 제가 막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아이스 브레이킹 수준으로 가볍게 질문 던지시면은 피드백 받아가지고 작업하시기에 편하게 활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들이 쭉 들어오고 있고요. 77%, 한 10초 정도 있다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80% 넘었어요. 자,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문을 종료했고요. 보시면은 대략적인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숫자가 지금 빨간색으로 강조가 되고 있죠. 보시면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하신 분이 67%예요. 거의 70%의 선생님이 오늘 줌을 태어나서 처음 써보고 계시는 거고요. 축하합니다. 네. 첫 줌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요. 5번 이내가 30%고 꽤 많이 써보신 분은 1%. 그러니까 거의 90%가 5회 이내로 지금 써보신 분 같고요. 나는 이제 구글은 어떤가 봤을 때 80%가 아마 지메일, 유튜브, 드라이브 정도는 다들 쓰시는 것 같고 한 번도 안 써보신 분가 또 10% 정도 계시고요. 다양하게 쓰고 계시다가 8%, 신의 경지가 1% 한 분 계시는데 누군지 몹시 궁금합니다. 네. 어쨌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줌과 구글을 어느 정도로 쓰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3일 정도 저는 여러분과 이 화상 도구인 줌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3일 내내 줌을 안 쓸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이 금방 줌을 도통하시게 되면은 구글 행아웃을 사용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도구를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거는 상황 봐가지고 결정할게요. 어쨌건 저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치과 의사고요. 치과대학, 단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치과대학 교수이고 국내 최초의 구글 이노베이터로서 구글의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혁신적인 수업, 교실 혁명,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혁명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수업 레시피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은 엊그제
출간된 책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 도구를 이용한 수업 방법에 대해서 레시피를 지금 벌써 3권째인가 썼고요. 작년에는 이제 내 인벤토리에 구글을 담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혁신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구글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게 또 과학창의재단 우수도서가 선정이 돼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시면은 그 책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만 보인다고 하시는 서진아 선생님, 아마 혹시 주변에 누구 옆자리에 계시면은 도움을 좀 청해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공유 나갈 거고요. 제 얼굴 지금 보이셔야 되고요. 다른 선생님들 얼굴도 보이시는 게 정답이고요. 채팅창 부가적으로 같이 보이시면 가장 완벽하게 잘 사용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손을 들어주세요 하면은 이제 예 그렇다 하면 손을 드시면 되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팔짱을 좀 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유튜브는 동영상을 올리고 인터넷을 보는 플랫폼 서비스다. 맞으면 손, 아니면 팔짱. 하나, 둘, 셋. 네, 권영은 선생님, 유선혜 선생님, 석진 선생님 정확하게 바로바로 다 손들어 주셨고요. 양일 선생님,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팔짱 끼신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고 대부분 다 손을 들어 주셨거든요. 맞아요. 유튜브는 동영상을 올리고 보는 플랫폼이긴 한데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도구가 뭔지 아시나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까요? 아니면은 스페이스바 누르고 외치셔도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 맞아요. 구글입니다. 전 세계 검색 엔진의 몇 프로 차지할까요? 80%? 한 80%? 30 아니에요. 60 아니에요. 좀 더 써보세요. 오, 신수경 선생님 정답. 90% 넘었어요. 93%입니다. 전 세계 검색 엔진의 93%가 구글이고요. 두 번째 검색 엔진, 가장 큰 두 번째 검색 엔진은 뭘까요? 네이버. 아우, 네이버면 좋죠. 네이버 주식 당장 사야죠. 야후 아니에요. 야후도 벌써 밀렸어요. 두 번째 검색 엔진, 다음 크롬은 브라우저라서 검색 엔진이라고 보기엔 조금 그렇고요. 놀랍게도 두 번째로 큰 검색 엔진이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영상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튜브가 검색 엔진입니다. 왠지 아세요?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야 니네 요즘 검색 어디서 하니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유튜브요 라고 해요.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해? 네이버에서 뭘 검색해요? 뭐 나와요? 막 이럴 정도로 요즘 학생들한테 검색 엔진으로 유튜브입니다. 남학생들 뭐 검색할까요? 딱 하나예요. 남학생들. 게임. 정답입니다. 게임. 뭐 엄청 많죠. 무슨 뭐 갬블링인가도 있고 무슨 뭐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게임 영상들이에요. 두 번째, 여학생들 검색 또 하나를 몰려요. 뭘까요? 아이돌. 화장. 정답. 김종호 선생님 화장. 아이돌보다 화장이에요. 여학생들 1순위는 화장입니다. 화장 예쁘게 하는 법, 뭐 마스카라 잘 바르는 법, 뭐뭐 해가지고 How to 영상의 검색은 100% 유튜브입니다. 네이버에서 뭐뭐 하는 법 검색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밖에 없어요. 어린 친구들은 뭐뭐 하는 법 검색은 다 이제 유튜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동영상을 보는 플랫폼이 맞긴 하지만 왜 하느냐? 검색이에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빠 맨날 이렇게 보지? 자, 두 번째, 엄마 공부하는 저희 거. 중학교 때 배웠죠. TGIF. 요거 이제 Thanks God It's Friday라고 저희는 막 영어 시간에 다 외웠었는데 먹었어. 없어. 요즘 어린이들에게 TGIF는 이거다. 맞으면 손, 아니면 팔짱. 하나, 둘, 셋. 의외로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 많은 선생님들이 긴가민가 하셨는데 맞아요. 요즘 학생들한테는 요겁니다. TGIF는 트위터, 구글, 인스타, 페북. 요 네 가지가 4대 SNS예요. 자, 한번 자랑스럽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나는 요 네 가지 계정 다 있습니다. 김성애 선생님 좋습니다. 하태호 선생님 좋습니다. 권영은 선생님 3개만 있어요? 아쉽네요. 뭐 없으세요? 권영은 선생님? 인스타?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트위터야. 트위터가 아직 없으시군요. 맞아요. 트위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트위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 도구더라고요. 네, 요 네 가지 플랫폼 아이디 혹시 없으시다면은 오늘 저녁에 한번 좀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플랫폼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요. 아이들이 나누는 컨텐츠들이 다 다릅니다. 요 컨텐츠들이 좋은 컨텐츠도 있지만 위험한 컨텐츠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북에서 의외로 음란물 보는 어린이들, 학생들 꽤 많습니다. 구글 통해 가지고 이미지 검색하면은 약간 좀 빨간 이미지들 꽤 많이 검색이 돼요. 트위터는 뭐 사실 정보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어쨌건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들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4대 천왕도 이미 밀렸어요. 왜? 틱톡 들어보셨나요? 틱톡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유튜브에서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혹시 트위치 들어보셨나요? 트위치? 네, 트위치는 남학생들은 뭐 거의 다 알고 있죠? 네, 뭐 권희 선생님 아니 몰라요 하셨는데 트위치 맞아요. 요즘 게임 영상은 다 또 트위치로 넘어갔어요. 정말로 이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은 플랫폼을 선생님들이 장악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혹시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어른들이 옛날에 했던 스타크래프트의 어린이 버전이다. 맞으면 손 아니면 팔짱. 하나, 둘, 셋. 아니다도 있고 맞다도 있고 뭐야 둘 다 몰라. 마인크래프트도 모르고 스타크래프트도 몰라. 스타크래프트는 게임이 맞아요. 어른들 옛날에 했던 게임이고 막 총 쏘고 하는 건데 마인크래프트는 사실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아니고요. 가상현실을 만드는 그런 게임이에요. 뭐냐 하면은 학생들이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막 건물을 짓고 자동차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하는 건데 이게 단순한 게임이기도 하지만 되게 좋은 학습 도구라서 이거 혹시 안 써보셨다면은 강추드립니다.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친구들을 모은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산을 만들고 화산을 만든 다음에 마그마가 나와요.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현무암이 됩니다. 그거를 캐면은 그 현무암으로 벽돌을 만들 수 있고요. 그걸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지구과학 가능해요. 산소 하나, 수소 두 개 합하면 이 블록이 물로 바뀝니다. 화학 가능해요. 모든 물리와 화학 법칙이 존재하고요. 심지어는 이러한 맵 같은 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 지금 코로나가 딱 좋은데 코로나 31번 환자 다들 기억하시나요? 막 수백 명을 만나가지고 전파를 엄청 했던 그 환자 역학조사하는 거 다시 한번 재현하려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가상의 도시를 만들어요. 특히 콜레라 같은 거. 런던에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그 런던의 우물가에서 어머니가 아이의 기저귀를 빨았는데 거기가 우물로 들어가면서 급속도로 전파가 됐거든요. 그거 역학조사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가상의 런던을 만들고 사람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네가 콜레라 1번 환자야. 얼른 감염시키고 다녀. 그러면서 그 친구가 친구들을 만나면서 감염을 시켜요. 그 다음에 거꾸로 역학조사를 하는 건데 건물 짓고 오리고 붙이고 할 필요 없이 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손쉽게 할 수 있죠. 마인크래프트 정말 강력한 교육 도구입니다. 자, 유튜버 허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분은 재밌는 과학 시험을 보여주는 물리학과 학생이다. 맞으면 손 아니면 팔짱. 하나, 둘, 셋. 오, 손 드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 좋습니다. 다들 훌륭하신데요, 오늘. 네. 허팝은 사실은 쿠팡맨이라고 하는 택배 하셨던 분이죠. 택배를 하시다가 너무나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영상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어린이들이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올리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지금 보시면은 빨대를 100개를 꽂은 다음에 빨면 콜라가 빨릴까 안 빨릴까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애들이 요거 하고 있으면 엄마한테 혼나죠. 근데 허팝 아저씨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보람 TV가 이제 뭐 방송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강남에 빌딩을 샀니 어쩌니 하는데 이미 협합 선생님은 빌딩이 있으신
초기 1차의 초기 이제 유튜버시죠. 그래서 어쨌건 이러한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은 교육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2018년도 기준이긴 한데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자, 스마트폰, 한국 사람 스마트폰 사용 시간. 네이버가 1위, 카카오가 2위, 유튜브가 3위일 거다. 맞으면 손, 아니면 팔짱. 하나, 둘, 셋. 아니다, 아니다, 모른다. 팔짱, 팔짱. 네, 거의 다 아니다네요. 뭐가 1등일 것 같으세요? 뭐 대충 감이 오시죠?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있죠. 어머나, 페이스북 아니에요. 카톡 아니에요. 유튜브 맞아요. 정답입니다. 유튜브. 유튜브가 1등이에요.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고 네이버는 벌써 많이 밀렸어요. 저희나 네이버 쓰지 젊은 친구들은 네이버 잘 안 씁니다. 아마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요즘은 유튜브 틀어놓고 다니세요. 음악 듣는 용도로. 하루 24시간 계속 음악만 듣고 뉴스 방송 들으시면서 보는 용도가 아니라 듣는 용도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유튜브의 재생 시간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동영상 플랫폼으로는 뭐 세계적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거의 90% 가까이가 유튜브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느냐, 얼마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질문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혹시 이런 고깃집 가보셨나요? 혼자 고기 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식당이에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으면 일단 누구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식을 하게 되고 끝나면 노래방 가야 되고 막 점점 길어지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고기는 먹고 싶고. 그러니까 혼자 먹는 고깃집 가서 TV 보고 만일에 넷플릭스 보던 게 있으면 넷플릭스 꽂아놓고 넷플릭스 본 다음에 깔끔하게 7시에 혼자 집에 가는 거죠. 이 막 묶이고 막 엮이고 이런 게 너무너무 싫은 그런 시대가 됐고요. 디바이스는 엄청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네, 권영호 선생님 고깃집 사진인데요. 갔다 오신 건가요? 갔다 오셨나 봐요. 야, 네, 고기 사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디바이스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에다가 렌즈 꽂고 조명 달고 마이크 달면은 방송용 못지않은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거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만 해도 되게 멋있죠. 100명이서 스마트폰 각종 PC를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거의 딜레이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요즘 친구들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장난 정말 많이 해요. 자,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마이크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면은 자, 괴성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내 목소리 들리나? 나. 좋아요. 소리 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갖고 뭐 하느냐? 여러분 혹시 뭐 눈치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눈치 게임? 요즘 친구들이 이거 갖고 눈치 게임을 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3, 2, 1, 2, 5, 그걸 넣어. 7, 8, 9. 10, 3. 갑자기 3?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못 할수 만나는 있는 거야? 상황에서 줌 가지고 눈치 게임 하고요. 줌 가지고 마피아 게임해요. 줌 가지고 마피아 게임하면 엄청 재밌어요. 끝말잇기도 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다양하게 실시간으로 학생들이랑 모여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그 다음에 수업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건데 기기가 좋아지니까 가능하죠. 뭐 스마트폰 가지고 결제하는 거 이미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명심해 주세요.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바뀐 게 없어요. 저희 수업 들었던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 선생님이 칠판에서 필기하고 저희는 받아 적는 방식이죠. 저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떠들고 있으면 조용히 해! 혼내고 집중해! 집중시키고 그리고 막 선생님 먼저 떠들고 그리고 끝나고. 근데 이제 시대는 바뀌었고 아이들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트렌드가 보이시는데요. 에듀케이션 1.0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교육의 방법이 루틴하고 매뉴얼한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매년 반복되는 일들을 교육을 했던 거예요. 회사에 갑니다. 매년 하는 게 예산 짜죠. 마케팅에서 홍보 전략 짜고 직원 뽑고 일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똑같이 또 반복해요. 예산 짜고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신규 채용하고 이거를 2년 3년 계속 반복해요.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뉴얼, 손으로 하는 일이에요. 거의 대부분 PC에 앉아가지고 작업하고 출력하고 스테이플러로 찍어가지고 회의하고 다 손으로 하던 일입니다. 근데 기기랑 디바이스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온라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과 같은 교육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는 넌 루틴하고 인터퍼스널한 일이에요. 자, 넌 루틴은 가장 좋은 이야기가 미세먼지, 코로나 이런 겁니다. 그 누가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되고 사회적 격리가 되면서 지금 살아남는 사업은 배달의 민족밖에 없죠. 배달이 막 지금 잘 되고 있고요. 휴지가 불티나듯이 팔리고 있고 마스크가 됩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미세먼지가 오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공기청정기 사업이 잘 되고 디젤이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년, 내후년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마치 평생을 예측 가능한 것처럼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면은 성공해서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아니거든요. 근데 넌 루틴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인터퍼스널은 왜 그럴까요?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혹시 누구 아시는 분 댓글로 한번 남겨보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 인터넷으로 PC로 작업을 하니까 개인의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왜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더 학교에서 교육으로 주어져야 될까? 미세먼지의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이거를 누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대통령, 정치인, 과학자, 시민, 누가 얘기해야 되죠? 한 명의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모두가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서 맞아요. 네, 임주희 선생님 모두가 다 같이 이은희 선생님 맞습니다. 다 같이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번도 교류해보지 않았던 정치인이랑 과학자랑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고요. 한 번도 회의를 해보지 않았던 나이 많으신 분과 어린 친구들이 모여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는 회의 잘하는 법,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하는 법, 커뮤니케이션, 콜래보레이션 이게 대단히 중요해진 거예요. 옛날에 회사, 지금 아마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것도 비슷할 겁니다. 자기 책상이 정해져 있죠. 옛날에는 그마저도 다 큐비클로 막혀 있었어요. 파티션이 있어가지고 혼자 막 열심히 하고 집에 가는 거였는데 그나마 이제 파티션이 없어졌죠. 아직까지는 자기 책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기업들 가보시면은 자기 책상도 없어요. 그냥 PC 들고 와서 오늘 앉으면 여기가 내 자리예요. 심지어는 이제 회사도 없고 위워크라고 들어보셨죠? 여기는 공유 회사예요. 그냥 여기 빌려가지고 일하다가 나중에 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 대 사람의 관계의 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방법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모피어스 얼굴에 누가 쭉 줄을 그어주셨는데 제가 지울게요. 네. 자, 앞으로 시대에는 어떠한 교육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3일에 걸쳐서 이야기할 건데 오늘 제가 강의 끝날 때 여러분들께 여쭤볼 거예요. 혹시 매트릭스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네, 하트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트 감사합니다. 매트릭스를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네오한테 약을 두 개를 제시를 해요.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있다. 빨간 약은 네가 지금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약이다. 하지만 네가 너로서 살 수 있는 되게 멋있는 약이고 파란 약은 너의 비참한 현실은 잊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바보 같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무슨 약을 먹을래? 라고 하는데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을 하죠.
여러분도 오늘 저랑 강의를 들은 다음에 두 가지 약을 드릴 거예요. 빨간 약은 당장 이제부터 줌도 배워야 되고 구글도 배워야 되고 막 배울 게 많아지고 힘들고 피곤해져요.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준비가 되는 아주 의미가 있는 멋진 힘든 삶이고요. 파란 약은 다시 옛날 방법대로 그대로 하던 대로 갈 수 있는 몹시 행복한 방법입니다만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되도록이면은 빨간 약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험난하지만 멋진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주석을 다들 하고 계셔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바에 자 모피우스에게 머리를 한번 좀 그려봐 주실 분 계신가요? 자, 그림을 조금 잘 그리실 분이 모피우스 선생님에게 머리를 좀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좋습니다. 빨간 머리가 됐어. 빨간 머리 앤. 네, 어우 좋아요. 자, 이게 바로 협업이에요, 협업. 옛날에는 선생님 혼자 강의하고 있으면은 누가 여기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제는 협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전국에 계신 90여 분의 선생님이 모피우스에게 머리와 장발과 코수염과 하트를 날리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경험 좋아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거든요. 전국에 있는 선생님이 클라우드상에 모여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이랑 줌하게 되면은 똑같은 일이 시작이 될 거예요. 야, 하지 마! 막 그럴 건데요. 괜찮아요.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전형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던 거를 온라인에서 하려고 하면은 온라인의 장점을 못 살려요. 오프라인의 거는 오프라인 걸로 끝나는 거고요.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 온라인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이디어가 나오실 거예요. 마음껏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온라인상에서 한번 마음껏 장난을 치시고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은 뭐가 가능하느냐? 줌에서는 제 화면 공유도 사실은 가능하지만 다양한 화면들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 중에서 자, 화이트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은 진짜로 말 그대로 가상의 화이트보드를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뭐 다른 원격지에 있는 커스터머와 함께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뭐 청소년 진흥센터를 지금 이번에 이노베이션을 다시 해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이분이랑 어떻게 회의를 할 거예요? 불가능하죠. 옛날엔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화이트보드 이렇게 해놓고요. 디자이너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의할 때 가장 재미없는 게 얼굴 보면서 말만 하는 거죠. 백그라운드 채널을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백그라운드 안에다가 이러한 화이트보드나 채팅창을 활성화해 주시면은 사람들이 회의하는 중간에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화이트보드나 채팅창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강의 중에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질문들이 여기에 남아요. 그러면 강의 끝난 다음에 질문해 보세요 라고 하면 한국은 거의 다 질문 안 하죠. 하지만 백그라운드 채널에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보고서는 다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질문도 놓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이트보드에다가 한번 마음껏 그림 그려보세요. 괜찮습니다. 글씨도 폰트도 되고요. 펜으로도 되고요. 모바일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도록이면 PC 접속을 권장을 드린 게 오늘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100% 활용을 하려면은 요 뭐라고 할까요? PC 환경에서 100% 좀 작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청소년 화이팅, 뭐 흐흐흐 하실 때마다 선생님들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조은서 선생님 나오시고요. 울산에 계신 조은서 선생님 이름도 보이시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름으로 이제 뜨면서 보일 겁니다. 컴퓨터에서는 마음껏 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나는 오늘 모바일로라서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시는 분은 PC를 통해 가지고 꼭 한번 이걸 체험을 해보세요. 왜?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뭐가 가능한지를 여러분이 보셔야만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마음껏 한번 장난해 보시고요. 자, 저는 이제 다시 제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줌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아, 우리 모피우스 선생님, 네, 이제 그만, 네, 이제 그만. 주석은 제가 좀 지우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을 이제 처음 써보시는 분이 사실은 50%가 되셨고, 뭐 몇 번, 5번 이내로 써보신 분이 30%니까 거의 80%가 5번 미만으로 쓰신 분들이거든요. 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줌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사용자가 1000만 명도 안 되는 되게 작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거의 대부분 뭐 시스코라든지 구글 행아웃을 이용을 하거나 심지어는 애플 쓰시는 분들은 페이스타임 그런 걸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줌이 대박이 났어요. 왜냐하면 써보니까 기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도적으로 줌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보안의 이슈가 생겼는데 바로 줌 바밍입니다. 줌 바밍은 줌의 폭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강의하는 중에 자꾸 막 누가 막 그림을 그리죠. 여러분들 수업 중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나눠드리긴 했지만 비밀번호가 있었잖아요. 비밀번호가 없었던 이야기가 있었고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학생들이 뭘 했냐면 정말 웃기게도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뿌리는 거예요. 야, 오늘 4시 반부터 강의인데 얘네들 들어올래? 그리고 엉뚱한 사람한테 초대를 해요. 그게 막 리스트로 있어요. 그러면은 심심한데 오늘 하버드대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 해가지고 들어와요. 불쑥. 그리고서는 아마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에서 혹시 나는 남보다 혹시 해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모르시죠? 다들. 죄송합니다. 옛날에 지하철 탈 때 문이 열리면 들어간 다음에 나는 남보다 다다다다다 하고 문이 닫히기 전에 나오는 그런 장난을 했었어요. 80년대, 90년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닫히면 완전 쪽팔린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칸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뭐 람보도 있었고 스파이더맨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 딱 그걸 하는 거예요. 모르는 방에 들어가서 엉뚱하게 나는 남보다 라고 외치고 나오는 거죠. 그 정도면 애교인데 정치적인 발언, 성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게 진짜 큰 이슈가 된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줌을 다들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링크를 공개해 버렸는데 영국에 있는 보리스 총리 같은 경우 자기 아이디가 숫자로 노출이 돼 버리는 바람에 막 그 사람한테 수시로 줌을 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처음 써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줌은 아직까지는 뭐 중국을 경유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안전하게만 잘 쓰면은 저희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줌 다운받는 거 모바일 앱에서 다운 다들 받아보셨을 거고요. PC에서 다운받는 거 zoom.us 슬래시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PC에다가 설정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초대를 그냥 해드렸기 때문에 그 링크 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 아마 이제 여러분이 만드셔야 될 거예요. 요 화면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줌에 들어가셔서 자, 새 회의에다 만드시면 되는데 자, 요럴 때 한번 해보면 돼요. 주석 들어가셔서 어디에서 회의 만들면 될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맞아요. 오, 좋아요. 색깔이 다르죠? 새 회의에 들어가시면은 언제 어디서나 새 회의 만들어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그 링크만 네, 손이 크신 분이 오셨습니다. 네. 저 링크만 공유하면 누구나 회의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될까요? 비밀번호. 이제는 까먹지 마시고 링크 만드신 다음에 비밀번호 꼭 만들어가지고 네, 비번 좋아요. 네, 좋습니다. 주석 지울게요. 네네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회의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일에 다른 사람 회의에 초대받았다 그러시면은 하트 왔는데 참가 들어가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예약을 미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4시 반에 만들어지도록 예의를 해놨었거든요. 예약을. 그래서 예약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실 때에는 화면 공유에 들어가셔서 화면을 공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장점. PC에서 화면 공유 당연히 되지만 놀랍게도 스마트폰 화면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쓰시느냐 하면은 외부에다 강의를 가셨는데 외부 강의에서 내 화면 오늘 친구들한테
뭐 앱 사용하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 근데 이거를 케이블로 했는데 프로젝트에 연결이 너무 안 돼서 힘들다. 이러실 때에는 줌으로 PC에다가 전화를 걸어요. 그 다음에 PC에서는 줌 화면을 띄우신 다음에 요 스마트폰에 화면 공유를 키시면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그대로 시연이 가능합니다. 너무 편하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자, 보니까 지금 이게 바로 콜레보예요. 얼굴을 만들었더니 몸을 다른 선생님이 그려주고 계시죠. 네, 이런 감동 좋습니다. 네. 다들 오늘 되게 창의적인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되게 좋습니다. 협업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은 같이 순식간에 그림이 끝나죠. 옛날에는 혼자 해야 되는 그림인데 이제는 정말 많은 아이디어와 함께 바로바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정철쌤, 제 이름 누구죠?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자, 어쨌건 다시 한번 지우고 또 다음 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회의 참가할 때 여러분 이름 넣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막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잘 하셨습니다. 서진아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 다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달랑 자기 이름만 있는 분이 계세요. 그 이름 바꾸시는 거 어디에 들어가면 되냐 하면 참가자에 가서 자기 이름 보시고 거기 옆에 마우스를 대시면 더보기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름 바꾸기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이름 바꾸시면 돼요. 옳지, 옳지 해서 이름 열고 괄호 한 다음에 자기 소속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름 바꾸시면 돼요. 네, 그림 잘 그리시는 분 되게 많아요. 눈만 그렸더니 얼굴, 입, 뭐 지금 정말 꼬리. 자, 이 그림이 과연 어떻게 발전할지 이거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오디오와 사운드, 스피커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할 때는 요 마이크 테스트, 카메라 테스트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웹캠 없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노트북엔 다 있는데요. PC에 없으시죠. PC에 없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이용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런 걸 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나는 PC인데 너무 구형 PC라서 웹캠이 없어요. 내지는 지금 웹캠 대란이죠. 웹캠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런 분들은 기존의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면은 아주 손쉽게 그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같은 와이파이망에 반드시 물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강의장 내지는 그 PC가 있는 곳이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PC는 선으로 물려 있고 내 스마트폰은 뭐 5G다 이러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같은 와이파이 망에서 꼭 쓰셔야 됩니다. 다들 그림을 정말 한 그림 하시는 분들이 오늘 다 모이셨군요. 좋습니다. 네. 사람이 지금 있었는데 연결은 안 되는지만 어쨌건 강아지와 함께 꽃과 함께 뭐 배를 타고 가겠다 뭐 이런 멋진 그림으로 됐는데요. 요거 주석 들어가시면은 저장이 돼요. 저장. 제가 저장을 다 해놓겠습니다. 화면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그림으로 시작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자, 어쨌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되면은 왼쪽 아래 화면에 음소거라고 처음에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오디오 설정인데 그거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오디오가 나는 마이크를 PC 마이크를 쓰겠다 내지는 뭐 연결해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꽂아가지고 쓰시면은 충분히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 아래에 설정이 있습니다. 오디오 설정. 그거 누르시면 이런 창이 열려요. 이거는 지금 약간 좀 방해가 되니까 잠시 그림 지우고 우리 그림 그리는 선생님들은 잠시만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들어가시면은 되게 복잡한 기능들이 있죠? 맨 아래쪽 보세요. 지금 보시면서 같이 봐도 돼요. 오디오 설정 들어가세요. 오디오 옆에 꺽쇠가 있어요. 꺽쇠 누르면 창이 하나 열리고 거기 맨 아래에 오디오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뭐 다양하게 설정이 있는데 맨 아래쪽에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러 내 음소거를 일시적 해제하는 요거 누가 동그라미 좀 쳐주실래요? 요 스페이스 있는 거. 네. 맨 아래쪽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다 켜놨어요. 여러분한테 다 켜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목소리가 켜지고 띄면은 소리가 꺼져요. 자, 다시 한번 3초간 전방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현빈! 되게 신기하다. 의외로 다들 지금 여러 명인데 어떡하지 막 망설이는 남자분이 계시는데요. 네. 자, 사모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진또배기. 꿀까배기? 들리나? 좋아요. 자, 2,000원, 2,000원.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는 동안은 워키토키처럼 쓰실 수가 있고요. 나는 그런 기능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비활성화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 비디오도 눌러보세요. 비디오 누르시면은 소스가 여러 개 있고요. 나는 웹캠이 있고 PC가 있어 하시면 골라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고, 자, 여기에서 가상 배경이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재밌습니다. 가상 배경 눌러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배경 정지 화면으로 나가고요. 그 아래쪽에 동영상 넣을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 김성희 선생님 아주 잘하고 계세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카메라에 따라서 조명에 따라서 뒤에 배경이랑 사람 얼굴을 식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지금 김성희 선생님처럼 얼굴이 이렇게 다 같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뒤에 배경을 날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옆에 설정이 있는 게 아니라 비디오 누르시면 꺽쇠가 있어요. 꺽쇠. 그거 누르면 창이 열리고 그 맨 아래 비디오 설정이 있고요. 핸드폰에서 안 돼요. 핸드폰에서는 가상화면 안 돼요. PC 기준이니까. 자, 이미지 한 번씩 바꿔볼까요? 네. 오은정 선생님, 거긴 어디예요? 교실 같은데? 지금 센터를 찍으신 건가요? 아니면 센터 사진이 있으셨어요? 센터 사진이 있어.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센터에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거를 띄우시거나 하면은 자신만의 스튜디오가 꾸며지는 거예요. 우리 JTBC 하는 것처럼 로고가 멋있게 딱 들어가 있으면은 가상의 스튜디오처럼. 네, 우리 거창 청소년 수련관 좋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좋아요. 이렇게 자신의 소속을 홍보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이 가상 배경 화면 중에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스타워즈에서 배경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또 이럴 때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기억하실 거예요. 밀레니엄 펠컨이라고 하는 우주선 조종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납고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타 디스트로이라고 하는 악당들 우주선도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워즈 백그라운드 검색하시면은 바로 구글에서 이 링크가 나오실 거고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 또 어린 친구들도 마블 어벤져스 엄청 좋아하죠. 마블도 배경을 무료로 풀었어요. 그래서 요 마블 들어가시면은 저도 지금 한번 가상 배경을 바꿔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배경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밀레니엄 펠컨 조종실입니다.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여기 앉고 여기에 이제 추바카 앉아가지고 같이 조종했었고요. 여기는 네, 하트 좋아요. 자,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제 눈에 한번 하트 한번 뿅뿅 해보실까요? 다들 고수예요, 고수. 네. 자, 이렇게 해서 경납고 배경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벤져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뒤에 어벤져스 마음껏 바꾸실 수 있고요. 밀레니엄 펠컨 막 광년 뚫고 지금 막 광속 주행하는 거 있죠? 이 모든 이미지 검색들이 다 가능해요. 너무 한 몸에 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전 오늘 되게 강의가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만 가능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동영상이 가능해요. 동영상. 자,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뒤에 제 배경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동영상이 돼요. MP4 파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배경을 정지 화면이 아닌 동영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뭐 기본적인 거기는 합니다만 바닷가에서 지금 파도 치는 영상들, 그 다음에 뭐 가족들이랑 여행했던 영상들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용이 가능하세요. 문제는 이제 대학생들 중에 요거를 악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친구들.
요 가상 배경화면 앞에 끄덕끄덕하는 모습을 한 5분 정도 찍어요. 동영상을.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띄워놓고 자기는 빠지면은 5분 동안 이제 계속 이러고 있는 게 가능한 거죠. 영화, 헐리우드 영화처럼 이렇게 은행 강도들이 하던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요즘은 줌하는 중에 리액션을 자꾸 시키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으면은 한번 박수. 박수. 이해되셨나요? 네.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여기서 계속 끄덕끄덕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네, 동영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어쨌건 뭐 별의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아마 대단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줌을 저희가 한 2달째 지금 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자아 성찰이 시작됐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아, 내가 오른쪽 눈썹이 왼쪽보다 좀 길구나. 내지는 내 콧구멍이 짝짝이였구나 라고 해가지고 계속 줌 화면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다 보니까 자기 얼굴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해요. 어쨌건 그래서 내 모습을 약간 뽀사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쌩얼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 줌에 있는 기능인데요. 요 내 모습 수정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시면 얼굴을 좀 뽀사시하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비디오 설정 들어가시면은 내 모습 수정 필터 안에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웹캠, 카메라는 아니지만 가상의 카메라를 쓸 수가 있거든요. 요거 강추드립니다. 이름은 스냅 카메라예요. 혹시 나는 스냅챗 안다? 많지는 않으시군요. 스냅챗은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있는 그 스노우라고 다들 요즘 아시죠? 얼굴 막 예쁘게 꾸며주는 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헬멧은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에서 나오는 레벨 3 뚝배기 3인 뚝배라고 부르는데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박선영 선생님 마이크 네 꺼주시고요. 네. 자, 이게 뭐냐면은 스냅 카메라라고 하는 건데요. 제 얼굴을 인식을 한 다음에 증강현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얹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요 스냅 카메라라고 하는 거를 PC에서만 돼요. PC에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요거를 줌과 함께 같이 켜시게 되면은 줌이 스냅 카메라를 카메라로 인식을 해요. 별도의 카메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소스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PC, 웹캠 아니면 스냅 카메라. 그러면은 스냅 카메라 이용해 가지고 뭐 머리 위에다가 고양이를 얹어 놓기도 하고 뭔가 헬멧을 쓰기도 하면서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하실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동영상 가능해요. 서진아 선생님. 요거 들어가 보시면은 진짜 많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런 걸 만드실 수도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냅 카메라 PC에 까시고요. 설치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폰 쓰시는 분들은 모바일 폰에도 스냅 카메라라고 있어요. PC 저기 한번 지금 들어가서 다운받아 보시면은 그 스노우보다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다양한 필터들이 있어가지고 뭐 얼굴 바꾸기 이런 건 다 기본이고요. 정말 요즘 핫한 트렌드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사진 가능하고 동영상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같은 거 하실 때 자기 얼굴 노출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요거 이용해가지고 뭐 얼굴을 가리신다거나 얼굴을 변형시킨다거나 해가지고 많이들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스냅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의를 만들었어요. 회의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초대해야 되죠. 기본적으로는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 가지고 편하게 쏠 수 있는데 줌이 좀 보안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 주소가 괜히 중국에 넘어가는 거는 원치 않기 때문에 요거는 원치 않고요. 링크 그냥 주소 복사한 다음에 카톡이나 이메일에 긁어 붙이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좌측 아래에 있는 URL 복사 들어가셔가지고 링크 복사해서 나누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되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참가자 화면을 보시면은 누가 카메라를 켰는지 누가 마이크를 켰는지 그런 거 다 가능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강제로 음을 소거시킬 수도 있고 음을 끌 수도 있고 채팅을 보내실 수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요 참가자 기능 활용하시면은 매우 손쉽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영상으로 쭉 보면서 누가 손을 들었는지 누가 이모티콘으로 박수를 보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중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화면 공유 들어가시면은 대부분 학생들이랑 같이 공유할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의가 아니니까 애들 영상을 보실 일은 없죠. 괜히 했다가 애들이 막 이상한 영상 띄워가지고 수업 방해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되도록이면은 선생님만 공유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볼 거는 뭐냐면은 되게 많은 학생들이랑 회의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역시 줌에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줌을 못 다루는 건데 소회의실 기능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총 98분이 지금 모여 있거든요. 근데 오늘 회의했어요. 그리고 나서 흩어져 가지고 한 10분 정도 회의한 다음에 다시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줌을 또 만들고 갔다가 나왔다가 너무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소회의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소회의실 창이 제 공유화면에서 아마 보이실 건데요. 지금 방을 한 10개 정도로 쪼개볼까요? 네, 그러면은 대략 참가자가 한 9명에서 10명 정도가 된대요. 소회의실에서 흩어졌다가 각자 회의를 하시고 다시 모이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 기능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설정 들어가서 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고선 쪼갤 테니까 잠시만 쪼개졌다가 체험하시고 다시 들어올게요. 각자 방에 들어가신 다음에 서로 인사하시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자, 흩어지겠습니다. 자, 회의실 열고 흩어집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방 나눠지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도 계속 방이 쪼개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김혜정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은 저랑 아마 같은 운명을 가지신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는 거 혹시 크게 어렵진 않으셨어요? 박선영 선생님 혹시 어떠셨습니까? 줌 너무 어려워요. 줌이 지금까지 설명을 좀 어려우셨어요? 핸드폰으로 하니까 너무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 핸드폰에서는 기능이 너무 많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핸드폰은 진짜 부득이하게 이동 중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하셔야 되고 거의 대부분 기능들은 다 PC에서 가능하실 거예요. 나중에 꼭 한번 PC로 한번 해보시고요. 김혜정 선생님은 어떠세요? PC로 하고 계신가요? 네, 김혜정 선생님? 마이크가 잘 안 되시나 보다. 네. 유선희 선생님 어떠세요? 줌 사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셨어요? 좋습니다. 네. 이런 거 좋아요. 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회의실로 회의할 거고요. 제가 이제 닫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분한테 다른 방에 있는 분한테도 메시지가 갑니다. 보세요. 60초 후에 닫힌다고 가셨나요? 메시지? 안 왔나요? 네. 60초 후에 닫히면서 선생님들이 이 방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저희가 불가능했던 건데 온라인상에서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거를 마치 흩어졌다가 조발표하고 다시 모이는 것처럼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큰 장점이라서 줌에서는 요거를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소회의실 기능은 무료 버전으로 줌을 쓰시는 분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많이 모아가지고 하셨을 때 소회의실 적절히 활용하시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밌는 체험이 될 거고요.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소회의실을 다 들어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뭐 하는지 들락날락을 온라인상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좀 색다른 경험이 아마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자, 다 이제 모이셨기 때문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줌은 기본적으로 무료인데요. 40분까지만 무료입니다. 이 40분이 되면 자동으로 끊어지고요. 40분이 꽉 안 차고도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안불안해서 회의를 짧게 할 때에는 줌이 참 좋고요. 뭐 그렇다고 더 길게 못하냐 그런 건 아니고 40분 뒤에 끊어지면 나갔다가 다시 모이면 또 돼요. 그러니까 계속은 가능한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료 버전을 많이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에서는 40분 정도로 그냥 무료로 쓰셔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요. 자, 들어올 때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이 설정에 들어가시면 있는데 이게 어디 설정이 있는 거냐 하면은 일반 PC나 모바일 앱에서는 없고요. 크롬 브라우저와 같은 웹 브라우저에서 zoom.us를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인터넷 창에서 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약간 고급 설정이기 때문에 기본 회의 설정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모든 사람이 들어올 때 오디오를 끄고 들어오게 할지 비디오를 끄고 들어오게 할지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거를 비디오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너무 급한 나머지 요거를 이제 뭐 화장실에서 뭐 내지는 옷을 입는 중에 막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가끔씩 프라이버시 이슈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 소리와 비디오는 끄고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가 알아서 이제 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줌이 40분 시간 제한이 넘어 없어졌다 그러네요. 저는 K12만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능해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좀 더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비밀번호를 꼭 거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없이 했다가 혹시라도 링크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안타까운 상황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 꼭 걸어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공유 역시도 선생님만 공유하시는 게 안전해요. 친구들이 수시로 엉뚱한 화면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친구들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좀 발생을 할 거고요. 뭐 얼마 전에도 한국 외대에서 교수님이 카카오톡에서 음란물을 주고받다가 그게 화면에 공유가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컬 기록. 이건 뭐냐면은 줌은 영상이 녹화가 돼요. 물론 뭐 구글 미트도 다 영상 녹화는 되고 뭐 화면 캡처로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만 줌은 자동으로 녹화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기록을 남겨놓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내 허락도 없이 왜 내 얼굴을 촬영하느냐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오디오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켜두시게 되면은 촬영 전에 영어로 This meeting is recorded 뭐 이렇게 설명이 나가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 이게 지금 영상이 촬영이 되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만일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학생 얼굴이 나가는 게 좀 꺼린다 하면은 마스크 요즘은 다들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친구들은 마스크 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충분히 촬영하는데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쓰시는 분들 중에는 구글 캘린더 이용해 가지고 일정 많이들 만드시는데요. 구글 캘린더에서 일정 만들고 줌에 들어가서 또 따로 만들면 일을 2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 쓰시는 분들은 크롬 앱 중에 줌 스케줄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구글 캘린더에서 일정을 만드실 때
줌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받고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누구나 손쉽게 구글 캘린더로 내일 4시 반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저기서 파란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줌 미팅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아주 손쉽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회의실이에요. 이 소회의실은 기본적으로 다 꺼져 있기 때문에 이 설정 zoom.us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설정 들어가셔서 설정을 켜가지고 회의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기실 같은 것들은 오늘 저도 대기실을 만들었었는데 아마 느끼셨겠지만 4시 반에 시작인데 4시 25분까지 시작이 안 돼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확 열리면서 음악 소리가 쿵짝쿵짝쿵짝 들렸죠. 그리고 5분 뒤에 시작합니다 하고 제 얼굴은 아직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뭐냐 하면 대기실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외부에서 나쁜 사람이 들어오는 걸 일단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서는 불러 넣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게 가능하게 학생들을 안전하게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실을 꼭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면 공유 통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해야 될 공지를 그냥 종이로 띄워 놓으세요. 그럼 되게 편합니다. 5분 뒤에 시작합니다. 뭐 아이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세요. 뭐 오늘 출석은 어떻게 이런 공지사항을 화면에다가 띄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중에 뭐 소리가 안 들려요 뭐 이런 분들 계셨잖아요. 그거를 자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소리가 안 들려 이러면 그제서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음악을 틀어 놓으세요.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들어올 수 있고 나 음악이 들려야 되는데 음악이 안 들리네 하시는 분들은 음악 사운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별로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선생님들을 준비를 시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내일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백 채널 중에 하나인 구글 독스와 슬라이드만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 네, 지금 무슨 간절하게 뭔가 쓰고 계신데 좋아, 네, 좋아 라고 쓰셨네요. 좋아요. 마친다라고 하니까 되게 좋으셨나 봐요. 네. 자, 지워드리겠습니다. 자, 낙서 그만, 낙서 그만. 자, 뭐 할 거냐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구글 독스에다가 여러분을 초대할 건데요. 구글 독스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같은 아래 한글이에요. 파일이 없어요.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글을 쓸 수가 있는 신기한 작업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 독스는 맨 오른쪽에 공유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저장 버튼이 없고 공유 버튼이 있어요. 되게 웃겨요. 구글 독스는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막 2시까지 작업하고 파일 날라가서 으아 막 이럴 일이 없어요. 항상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고 있으니까 편하죠. 오히려 공유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눌러볼게요. 자, 공유 버튼 누르면 지금 제가 파일 이름을 안 해가지고 연습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이걸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링크로 열쇠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열쇠가 3개예요. 우리 친구한테 집 열쇠 빌려주는 건 똑같아요. 현관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열쇠가 있고 안방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열쇠가 있고 금고까지 열어볼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건 금고까지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3단계 중에서 수정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볼 수 있으면 그냥 현관이에요. 와서 우리 집 요래 이 정도 보기만 하는 거고 수정은 와서 글도 쓰시고 남이 써놓은 것도 지울 수가 있는 무시무시한 링크입니다. 요거 이제 링크 복사한 다음에 링크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누구나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시면은 링크가 좀 복잡해요. 이거 받아 적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는 뭘 쓰느냐 하면은 단축 주소를 사용을 합니다. 제일 유명한 bit.ly, 비틀리라는 걸 쓰는데요.
얘는 되게 복잡한 주소를 짧고 의미 있는 주소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긴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날짜를 저는 좋아해요. 2020년 04월 27일 그 다음에 한글이 돼요. 이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안양시 석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네, 유선 선생님 죄송합니다. 사례로 만들고 싶어 라고 했는데 도메인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bit.ly/하고 그냥 안양시 석수 청소년 문화의 집 누가 그거 안 쓰고 있으면 그냥 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소는 구글 사이트 같은 거 공짜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만드시면은 그냥 홈페이지처럼 주소가 됩니다. 혹시 누가 쓰고 있는지 볼게요. 만들어졌어요. 이거 제 거예요. 복사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오셔야 되느냐? 이거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bit.ly 200427 벌써 들어오셨어요. 진짜 빠르시다. 오잉 오잉 오잉. 네, 익명의 로리스 막 들어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됩니다. 격리. 자, 요 칸 안에서 하세요. 네, 요 칸 안에서 남의 칸 들어가지 마시고, 자,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의 아이디가 색깔별로 들어오죠. 감동이에요. 100명까지, 최고 100명까지 저 커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동시에 글을 쓸 수 있거든요. 이거 순식간에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임주희 선생님 핸드폰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핸드폰 가능한데요. 대신에 구글 독스 어플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냥으로는 안 되고요.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는 구글 독스 어플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은 익명의 치타, 코알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오른쪽 위에 링크 보시면은 다 동물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구글이 또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있는 70종의 동물 이름을 저걸로 또 선정을 해놨어요. 저거 보는 또 재미가 있죠. 자, 어쨌건 이렇게 해가지고 70명 빙고, 호잇, 뿌잇, 삼겹살. 먹고 싶은 거 좋아요. 먹고 싶은 거 한번 써볼까요? 오늘 저녁 메뉴 한번 집단 지성으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을 뭘 먹을까 고민 중인데요. 호랑이? 호랑이는 아니겠죠, 설마. 네. 네. 감자, 계란, 곱창, 곱창 좋네요. 치킨은 저녁에 또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저녁으로 스테이크, 떡볶이, 한우 2+. 와, 치느님은 저녁이 아니라 이건 기본 간식이죠. 네. 라면, 치킨, 햇반, 찜닭 괜찮습니다. 찜닭 한번 먹어볼까요? 네, 어쨌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100명의 학생이랑 같이 글을 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겠죠? 이제는 책 쓰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저 오늘 안 그래도 책을 하나 썼거든요. 써가지고 어디에다 냈냐면은 북끄끄라고 하는 데다 냈어요. 북끄끄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글을 써가지고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그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북끄끄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네. 남들도 오늘 하필이면 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문집을 내거나 책을 내시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죠? 그냥 복사집에다 맡겨가지고 유통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 BOKK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워드나 PDF 형태로 올리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책을 만들어줘요.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을 누가 산다. 그러면 주문이 2권 들어왔죠. 그럼 얘네가 얼른 2권을 인쇄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에는 없고 온라인 서점에 있는데 어린 친구들한테는 진짜 장점이 이렇게 작가라는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애들 입장에선 감동이죠. 게다가 ISBN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업적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네이버, 알라딘 이런 데에도 이제 책을 유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작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글 독스 들어가가지고 같이 책 써요. 그 다음에 예쁘게 편집하고 그 다음에 PDF로 만들어서 북극극에다가 팔면은 이제 누구나 책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책에다가 글만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책에다가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뭡니까? 검색 엔진이잖아요. 삽입에 이미지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의 그림을 올릴 수도 있지만 웹 검색이라는 게 돼요. 근데 웹 검색 들어가시면은 놀라운 게 됩니다. 구글 독스 안에서 구글 검색이 열리고요. 여기에서 그림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부발 청소년 문화의 집 지금 딱 보여가지고 한번 쳐볼게요. 부발 청소년 한번 검색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치킨이 들어왔는데요. 네. 부발 청소년 여기 맞나요? 석진수 선생님 여기가 혹시 청소년 문화의 집인가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들어갔죠. 2000 시청이 들어가 있네요. 엉뚱하게. 네. 어쨌건 뭐냐면 구글에서 검색한 이미지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남의 이미지가 포오기 때문에 이걸 책에다 쓰면 저작권 문제가 돼요. 근데 구글 독산에서 검색이 된 것들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림의 숫자는 좀 적죠. 그리고 이렇게 엉뚱한 그림이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어린 친구들이랑 그림 작업하기에는 손쉽게 편한 그림을 찾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같이 책 작업하시고 책 내시면은 누구나 작가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이고 현재입니다. 이미 이런 시대가 왔어요. 앞으로 내일 모레 걸쳐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정말 꿀팁들이 많이 나갈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내일도 4시 반 이 시간에 좀 뵙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저랑 함께 기본적인 줌과 구글의 클라우드 컨셉에 대해서 좀 살펴보신 거고요. 내일 좀 더 자세한 도구들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다시 듣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음소거가 있습니다만 강제로 음소거 해제를 좀 해가지고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워요. 고맙습니다. 네. 집에 가요. 퇴근해요. 좋아요. 얼른 퇴근하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해하신 분들은 얼른 퇴근하시고 들려요. 여기서 들리나 혹시? 분들은 질문하시고요. 여기 나오나? 주실 분들은 피드백 주시면 나오나? 수고하셨어요. 네, 채팅창에다가 피드백 남기셔도 돼요. 네.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한데요. 모든 거는 밑에 회의 나가기 있어요. 좀 나갈 수 있어요. 하단에 있어요. 재밌다고 하신 분이 팀장님. 계시고 아주 보람스럽습니다. 내일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지고. 네,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한번 줌으로 활약해보시고 내일 낮에 한번 꼭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래. PC에도 조용히 한번 하래요.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내일 좀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하시나봐. 내일 만일에 중이 됐다 그러면 저희 수요일 날 구글 행아웃을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화상 원격 회의의 대가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다음부터 갑시다. 한번 눌러보시고 집에 갑시다. 이제 저희끼리니까 마음껏 실수하셔도 돼요.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뵙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유리 모두. 팀장님. 내일 봐요. 입니다. 네, 좋아요.